문자부터 갈게요. 그러면 전화 말고 문자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를 들고 계신 분이 있어서 살펴볼게요. 0128번님이 44,000원에 10%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44,000원이면 오늘 들어가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통신주 중에서도 원픽이다라고 많은 증권가에서 KT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보니까 기관에서 물량을 거의 다 확보해 버리니까 이게 또 악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제 너무 빠져서 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KT 같은 경우 워낙 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사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배당주 그리고 밸류업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실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저도 이에 따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하락폭을 그대로 만회하는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2.2%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는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사실 추세상으로 이런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요. SK텔레콤 또한 신고가 9월 달에 경신한 이후에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 나왔지만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이 같이 한번 포착이 되고 있고요. 1%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가장 통신 3사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던 LG유플러스가 뒤늦게 다시 한번 키맞추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니까 통신 3사 공이 시장이 흔들릴 때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로서 시장에서 선택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는 최근에 이러한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50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흔들린 거 오늘 하루 만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고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000원의 10% 지금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러한 흐름이니까 오늘 상 가격 정도 전후라면 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파트너십 발표를 했습니다. GPT-4 기반의 한국형 AI 개발 이런 부분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KT 자체적으로 AI 플랫폼의 믿음을 통해 관련 한국형 이런 AI 쪽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양사 간의 이런 시너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향후 5년간 AI 쪽에 2조 4천억을 투자를 하겠다 관련 내용도 나온 만큼 지금 안정적인 실적 기반 위에 AI가 얹혀지는 모습 속에서 최근 좋은 평가를 그대로 얻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실적이 엄청 핫하게 반응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5G 관련돼서 추가적인 투자가 없는 가운데 5G 요금제 ASP 자체는 높게 유지한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따른 제약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격, 요금 자체로 인한 수익성 자체가 개선이 되는 모습은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AI에 따른 어떤 수요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주가 반응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상 가격대 전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 지금 고가 부분에서 지금 주봉상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역을 새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매물대 부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이런 부분은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추세 추정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 때 형성을 하는 구간이 지금 한 4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현재 44,000원이니까 사신 가격에서는 대략 한 9에서 10% 정도 손절 라인 가져간 상태에서 추세 추정 전략으로서 그대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20선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 대략 저는 지수저가 13평 사용하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지만 한 43,000원대 전후 유지하기 때문에 종가 기준 43,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추세선 깨지기 전까지는 팔지 말자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그대로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000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 광어주, 배당 매력으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너튜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양한 분들 모셨어요. 지금 카니님도 오셨고 짜장면에 탕수육은 너무 못 참겠다, 배고프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식사하시면서 또 재미있는 주실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의 그리드 위즈 볼 거예요. 22,000원 10% 비중인데 ESS 전력이 올라갈 때 얘는 잘 안 가네요. 속상합니다. 알겠습니다. ESS용의 PCS 국내 인증을 획득했고 ESS랑 뭔가 엮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왜 안 올라가는 건가? 이걸 좀 먼저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런 거예요? 그리드 위즈 뭐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다시피 그리드 하니까. 그리드 하니까 네. 관련돼서 이제 전력 설비 그쵸. 관련된 이런 부분이고 ESS 쪽과 연결이 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6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고 나서 지금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상장한 종목들은 한 6개월까지 수급적인 부담, 우리가 오버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버행. 그에 따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최근에 여타 ESS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뭐 테슬라가 올라갈 때 이런 그 슈퍼팩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났었잖아. 메가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나타나면서 올라갈 때도 오히려 이 친구는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ESS 관련된 종목주 안에서도 개별주이자 후발주자로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6월 14일 날 상장을 했고요. 상장할 때 당일 82,200원까지 찍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 이끌어내기도 했었지만 크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한 번도 그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은 8만 원이 무색하게 18,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공모주 분위기가 오늘 더번 코리아가 분위기를 좀 돌려 세우긴 했지만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5종목이 모두 다 공모가를 연속해서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신규 상장주에 웃어주는 분위기는 아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드 위즈의 경우에는 개별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하루에 45,500원. 즉 안 그래도 수급적인 부담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시장에서 좀 제한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부담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는 22,000원에 지금 비중은 10%좀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8만 원대를 보셨기 때문에 22,000원이면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셨던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22,000원이라면 최근에 기록했었던 박스권 하단 바닥권 이 가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라면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평선 위치를 하고 있는 가격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24,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4,000원 이런 부분을 좀 드리지만 24,000원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사신 가격이 22,000원이면 22,000원 넘어갈 때마다 비중 10%면 5%는 22,000원에 팔고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 가져가면서 분할을 좀 잘 매도를 하자 말씀드리고요. 11월 1일 날 그러니까 기록했었던 저점이 17,530원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18,500원 그러면 손절 라인은 17,500원 설정을 해드리니까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7,500원 다만 24,000원까지 다 기다리지 마시고 사신 가격 22,000원 이상 올라오면 절반이라도 좀 챙겨가자라고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버행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이제 지지부진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고요. ESS 후발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선발로 대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24,000원을 목표가 라인으로 잡되 22,000원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8169번님의 인바이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800원에 15% 비중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사연이 오셨는데 손실에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상반기 수익이 좀 날 거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났던 종목이에요. 살균제 신약 개발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뭔가 시원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는 그렇게 반응은 하진 않네요. 아까랑 같은 차트인 듯 그렇게도 좀 보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그때 이제 상장을 했었을 때 2만 거의 3,9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바이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살균, 살충, 제초제 뭐 이러한 쪽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살균, 살충, 제초제 뭐 이런 부분이고 농약, 비료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다, 2차 전지다 그리고 이름에 바이오는 붙어 있지만 바이오 쪽과는 약간은 거리가 좀 있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사실 살충, 제초제 뭐 이러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탑라인 자체가 제약이 있는 가운데 한 300억대에서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수익성은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작년까지는 좀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48억 적자, 34억 적자 2년 연속 기록을 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한 41억 흑자로 좀 전환하는 모습은 그래도 눈에 띄게 지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사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탑라인 자체가 제약이 있는 가운데 사실 상승하는 모습 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보시면 11월 달에 한번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뭐였죠, 작년에? 그때 빈대 아, 테마. 그쵸. 그때 그쵸. 또 반짝도 오르고. 반짝 올라가면서 그때 지누스 같은 매트리스도 바꾼다 하면서 이제 뭐 살균, 제초제 뭐 이런 살충제뿐만이 아니라 매트리스까지도 일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반짝 상승 이후에 네.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내리막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2,757주입니다. 진짜 거래량이 없는 건 다 죽네요. 네, 다 죽어요. 지금 2,757주인데 지금 현재 시가 자체가 2,24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만약에 1,000만 원만 산다 그러면 주가 급등할 겁니다. 이거 그만큼 하루에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채 지금 1,000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이러한 상황이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완전 소외받을 수 있는 개별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턴어라운드 성공을 하고 뭐 하반기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주가는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는 2,800원에 비중 15%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물려 계시거든요. 네, 물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잘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박스권 상단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이 2,300원대 후반 좀 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4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아쉽지만 2,400원 넘어가시게 되면 비중 15%에서 절반이라도 줄이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400원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박스권 하단 기록했었던 가격이 2,145원 한 2,150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니까 좁은 박스권 안에서 목표가 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50원 각각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그 안에서의 박스권 트레이딩으로서 좀 비중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중 관리를 좀 해주시면서 박스권에서도 트레이딩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일단은 다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여러분들 지금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종목 고민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미대선도 있고요. FOMC도 있고 큰 이슈들 안에 내 종목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혜는 받는 걸까? 손실만 아니면 다행이겠다. 여러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드는 게 이번 한 주일 텐데 그럴 때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 털어놓으면 어쨌든 해결책은 나옵니다. 저희 주슐랭에서 그 해결책 제시해 드릴게요. 02958-9082번, 02958-9083번 전화 주세요. 저희 선물 푸짐히 드릴 예정이고 문자샵 9083번으로도 종목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추억의 뭐 리샘 리뷰 샌드 돌려나 많이 또 선물에 대한 니즈가 많네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는 분들 저희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24번님의 문자 사연 볼게요. 사조산업 68,000원 20% 비중입니다. 저 68층에 갇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사연이 왔는데 아, 이건 진짜 도와드려야 돼요. 최근에 어제죠.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풀겠다 했는데 아니 이때 열어보니까 안 풀었어요. 그게 사조산업이 갖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의 골프클럽. 거기 땅이 60%가 다 그린벨트라고 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급락이 나올 줄이야. 그렇죠. 기대감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사실 사조산업이 네. 이런 부분 발표한다고 하니까 어제 신고가 뽑았어요. 어제. 뽑고 그다음 또 어제 쭉 뽑고 빠지고. 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경기 하남시가 포함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급락이 나타났었고 이게 오늘 진짜-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8,000원의 비중이 무려 20%예요. 68,000원 20%. 근데 79층도 있을 것 같고 70층도 있을 것 같아요. 79층은 이거는 진짜 뭐랄까 단기 고점에 물리면 이거는 약도 없거든요. 이렇게 고점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쉽지만 이때는 진짜 눈 딱 감고 손절밖에 답이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나 펀더멘털이나 뭐 저평가 이런 이슈로 간 게 아니라 단순 그린벨트 해제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몇 년 만에 됐죠?
12년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번에 12년 만에 그린벨트 4곳 해제가 돼가지고 5만 가구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12년 기다리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테마 이에 따른 기대감에 이제 편성을 해가지고 사신 부분이니까 아쉽지만 눈 딱 감고 좀 일정 부분은 좀 뭐랄까 좀 손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가 자체가 이상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뭐 5조, 6조 터지는 가운데 계속 저점을 낮춰나가고 있고 전체 코스닥 그 전체 종목 중에서 한 70% 이상이 거의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는 어제 신고가를 새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따른 투자 포인트 자체는 딱 하나. 경기도 하남의 그린벨트 해제. 그쵸. 딱 그거 하나였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모습이 결과로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주가가 기존 전에 있었던 튀기 전의 가격 이런 부분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튀었었을 때도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 전에 가격은 37,000원대였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45,000원 이런 부분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좀 반등시 비중 축소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20%라면 눈 딱 감고 오늘 한 절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좀 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팔고 하는 형태로 좀 잘 빠져나오십사라고 좀 응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답일 것 같아요. 일단은 눈을 딱 감고 사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 이제 부동산 관련한 거는 빨리 움직이진 않잖아요. 10년 뒤를 보기에는 내 지금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마음 단디 먹으시면서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또 저희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또 저희가 기분 좋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 잠시 뒤에 드릴 거고 전화 사연 또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주술래행 프로그램 혹시 자주 보시는 애청자님이신가요? 아니면은 또 어쩌다가 또 이렇게 소개받고 전화하신 분인지 어떻게 또 알고 전화 주셨어요? 네, 점심시간에 가끔 봐요. 가끔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 하이트질로 얼마 전에 샀거든요. 하이트질로 평단가 비중은요? 22,500원에 5% 들어갔습니다. 22,500원에 5%. 그럼 손실권에 있는 좀 종목이시긴 하네요. 네네, 요새 얼마 전에 아파트 때문에 돌풍일 때 그때 막 따라 들어갔다가 네. 물려가지고 빠져나가지 그렇군요.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좀 아파트 이슈를 덕을 보겠다 이래서 갔는데 그렇게 뭐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조금 여유 기간을 두고 계신 거예요? 투자의 기간이 난 짧게 본다 아니면 길게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신데 시청자님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단타로 원래 들어간 거라서 한 3일 정도 안에 팔려고 생각했는데 바로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주 안에서 아파트의 이슈로 갔는데 단기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정답은요? 네, 제가 하이트실로 좀 보면서 좀 궁금함이 드는데 질문하셔도 네, 돼요. 22,500원에 지금 비중 5%에 최근에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가격을 보면 사실은 22,000원 22,500원까지는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니까 아마 매수가에서 약간 착오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사셨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사면서 물 타면서 가격이 22,500원까지 내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언제 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샀었어요. 그래요? 예, 얼마 전에 사셨으면 이번에 아파트로 올라온 가격이면 최고점이 21,700원이었습니다. 21,800원 이런 부분이니까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500원을 잘못 보고 25,500원이요? 예, 그러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25,500원 정도라면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3,3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단타 트레이딩으로서 접근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비중이 대략 한 5% 정도 이러한 부분이니까 좀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을 했었던 게 22,500원이면 사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가하고 갭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쵸. 이에 따른 트레이딩 대응 전략이 안 돼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하이트질로 이번에 혹시 보셨어요?
로제가 소주, 맥주 하면서 이제 이 소맥 만드는 그 영상 혹시 보시고 사신 건가요? 네네. 아,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어. 폭탄이 좀 땡기기도 아, 하던데. 폭탄이요? 네, 폭탄이 땡기기도 네. 하던데 그 소맥 제조하는 영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아파트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었을 때 그때 대장으로서 가장 먼저 튀었던 종목이 뭐냐면 YG 플러스였어요.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로제가 속해 있는 그 소속사 기획사가 얻게 됩니다. 네. 그 소속사가 YG 엔터였고 그리고 음원 유통 자체는 YG 플러스가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아파트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을 때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주가는 대략 한 2,700원, 3,000원 언더에서 7,130원까지 단기에 지금 한 2배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슈 소멸로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빠지는 흐름이 지금 점검이 됐고 후발주자로 또 이런 아파트 영상에 의해서 소맥 영상이 나오니까 후발주자로 좀 올라오는 부분 자체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영상을 접하시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슈로 인해서 사신 부분이니까 사실 한두 차례 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이제 랭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순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슈가 나올 때 사실 가격과 상관없이 잘 팔고 나오십사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하이트진로가 실적이나 숫자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프로모션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성장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탑라인 자체는 2020년 2조 2천억에서 2조 5천억까지 작년에 성장을 했는데 이익단을 보세요. 이익단을. 1985억에서 작년에 1239억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경쟁 심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의미한 성장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게 하이트 진로 좀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소맥 좋아하고요. 자주 먹고 일전에 여의도는 테슬라다 이래가지고 처음 나왔었을 때 뭐 테라와 그리고 참이슬 관련된 진로 나왔었을 때 이와 관련된 이제 폭탄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상당히 끌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놓고 보시면 이게 주봉상 딱 이래요. 그죠? 2020년에 47,000원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하락, 횡보, 그 다음 재차 하락, 횡보 이러한 모습이니까 좀 작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로제 아파트 관련된 이벤트는 결국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었을 때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잘 팔고 나오자 하는 형태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2,250원이니까 25,5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빌보드 탑백 같은 기사들을 좀 잘 보시고 좋은 날 네. 좋은 기사들 나오면 그때 이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070 전화 가면 받아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아파트의 위력이 이렇게 크구나 또 한 번 느꼈고 옆에서 또 우리 대표님이 춤추고 계신데 대표님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아, 이렇게 아파트 해야 되나요?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다가 아니, 제가 아파트 이러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얘기 하시면서 하이트 진로 하셨잖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순리학이 나오니까 제일 밝아지셨다고. 눈이 지금 반짝반짝하게 느껴지셨나요? 네. 예리하신 분들입니다. 주식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고해성사도 느껴지셨나요? 하시는 것 같다 이러는데. 아파트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종목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네. 다음 거 볼게요. 9753번님이 SK 스퀘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9만 원에 10% 비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살펴볼게요. 지금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시원하게 또 들고 계시고요. 반도체, ICT 산업 분야를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이죠.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매수 신호를 주는 거 아닌가. 전 사실 이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 좀 어떠십니까? SK 스퀘어는 SK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죠. 네. 사실 SK가 옥상옥 구조로 SK 스퀘어를 보유를 하고 있고 SK 스퀘어가 중간 지주회사 ICT 회사로 지금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관련된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또 SK 그룹이 회자가 될 때 항상 한 번씩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사실 밸류업 기대감이 좀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저 PBR이 아니라 오히려 고 PBR로 옮겨가면서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주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오늘 재차 2.92%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SK 스퀘어가
최근 행동주의 헤지펀드 팔라이저 캐피탈이 동사 지분 1%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영권 다툼에 대한 가능성. 경영권 그쵸. 역시 또 그렇네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고려아연. 이쪽이죠. 고려아연. 그렇죠. 그쵸. 제가 근래 들어서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만 봤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가 춤추는 거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돼도 좋다, 싸워라 싸워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일반 증자한다고 하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빠지니까 장내에서 살 수 있는 기회야 이러면서 재차 고려아연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예림당이나 TA 홀딩스 그 다음에 심지어 한미사이언스 뭐 같이 이런 또. 종목들까지도 동반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여기도 경영권 분쟁이다. 야, 이게 그래서- 나오니까 화끈하게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고려아연과는 세법이 다르죠. 그렇네요. 과거 SK는 여기 이에 따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었나요? 그때 그 소버린 관련되어서 이제 그때 한번 경영권 분쟁의 내용을 크게 겪은 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방어 이런 것들 잘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될까요? 행동주의 펀드에서 1% 확보해가지고 목소리 내겠다는 거죠. 야 너희들 배당 확실하게 해.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해. 그리고 이런 그 주주 관련돼서 배당 관련된 이런 그 환원율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높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얻을 수 있을지언정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경영권 분쟁만큼 화끈하게 올라줄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다. 그만큼은 시청도 그렇고요. 그만큼은 상황이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은 지금 지분율 자체가 서로 간의 장실과 박빙인데. 채실가가 그렇죠 3% 포인트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자산이 전환하면서 1.5% 포인트 장내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기는 쪽이 최대 1조까지 벌어들이는 기업을 경영권을 가져가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냥 말 그대로 주주가치 제한을 하는 부분 행동주의 펀드 입장이니까 다르네요. 좀 약간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9만 원 지금 수익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은 굳이 지금 팔 필요 없이 가져가시고 뭐 익절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은 한 8만 2천 원대니까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9만 원이니까 저희는 뭐 0.1%든 1%든 먹고 팔면 망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면 손절가는 9만 원이 아니라 한 9만 100원. 9만 100원? 100원이라도 먹고 팔자 하는 측면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만약에 이런 부분에 반응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전고점까지 돌파 시도 그렇게 본다면 한 10만 원대 후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낮추어서 한 10만 5천 원 이 부분을 1차적인 목표가로서 일단은 어떤 특정한 실적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에 따른 행동주의 관련된 이슈니까 10만 5천 원 목표가와 손절가 대략 9만 100원 말씀드리니까요.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 난 거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챙기시고 손절가는 9만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평량가보다 100원이라도 조금 더 오르면 그때 바로 이제 손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서 어떤 지분율을 갖고 있는지 정말 박빙의 싸움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먹는 얘기 나오니까 더본코리아도 막 댓글에 올라와서 우리 더본인 코리아 얘기를 살짝 하자면 상장 첫날의 상승세로 지금 단숨에 상장하자마자 5천억대 주식 부자가 된 분이죠. 이 주주분, 대주주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는 식품주가 IPO 상장한다고 해도 선례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예전에 얘기하셨는데 오늘의 맞아요. 상승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대감 자체는 있었어요. 기대감 자체는 있었고 기대감은 있었으나. 그리고 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워낙 성공을 했잖아요. 거의 한 80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공모 시장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프랜차이즈 흑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더본다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분위기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진한 분위기를 뒤로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더본코리아 저 오늘 팔았습니다. 팔았습니까? 아, 왜냐면 균등 배당 한 주 받았어요. 하나니까. 한 주 받아가지고 한 70% 올라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치킨값 벌었습니다 하면서 커피값만 버신다고 하셨잖아요. 치킨값 벌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팔았는데 사실
사실 더번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싼 부분은 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더번코리아는 일단 그 시총액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공모가 대비해서 70만 원대 넘게 올라왔죠. 70만 원대 넘게 올라왔고 현재 시총이 8,347억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년도 더번코리아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대략 이익단의 레벨이 얼마냐면 한 340억대예요. 350억이 좀 안 되거든요. 이익 보는 방법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상장사들은 포털 사이트에 이런 그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가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 FM 가이드 실적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40억대잖아요. 단기 순이익 여기 보이시죠? 340억대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시가총액 자체가 8천억대잖아요. 그러면 러프하게 보았었을 때 대략 현 시점의 시가총액과 내년은 밸류에이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한 25배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5배 언저리. 25배 언저리인데 제가 식품주 하면 가장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죠? 식품이요? 음식료, 라면. 음식료? 그 라면. 삼양식품? 그렇죠. 삼양식품 PR은 얼마나 될까요? 삼양식품 PR. PR PR이 네. 15배예요. 그러면은 완전 지금 더 오른 거네 더번코리아가 그 비싼 이상으로. 거죠. 거품인가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이제 연간 FM 가이드 추정치가 지금 14.43배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비싼 건 맞아요. 비싼 거다. 25배니까. 근데 사실 상장한 첫 종목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기대감과 수급으로서 움직이는 부분이잖아. 그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번코리아가 지금 보호에서 되어 있고 유통가능 주식수가 지금 20%가 안 되거든요. 19점 아마 8인가 7% 그러니까 19%대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올라오는 거고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흑백요리사에서 네. 소위 대박을 쳤죠. 인지도 상승을 끌어올렸고 그로 인한 영향이니까 만약에 균등 배정 받았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고민 안 하고 오늘 팔았습니다. 그냥 치킨값 벌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면서 일단은 인사하면서 팔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주나 균등 배정 이런 주식수다 그러면 좀 잘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저라면 절반은 팔 것 같아요. 절반은 팔고 나서 생각을 할 것 같고 만약 오늘 신규로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프랜차이즈 지난 15년간의 역사를 보면 교촌 F&B 빼고는 성공하고 흥행하고 뭐 이런 부분 자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인데 사실 상장 첫날의 가격 움직임과 한 달까지의 가격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더번코리아 상장하기 전에 5종목 모두 다 최근 상장한 5종목 모두 다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냥 저라면 그냥 잘 챙겨가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챙겨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일단 기대감이나 이런 수급이 오늘 첫날에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일단 들고 계신다면 더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보로 계속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 후보자가 캔자스 아오이와주 승리를 했다. 유타 몬테나주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 있고 해리스에서도 워싱턴 DC 쪽 승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 후보가 210표, 그러니까 지금 선거인단까지는 6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밖에 남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S51 살펴볼게요. 68,800원의 30% 비중이고 3401번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권이 있는 지금 종목들인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기관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지금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 같은 부분들은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내일이나 이번 주 내내 좀 향방이 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S51은 결국은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뭐 이런 부분 자체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줘야 네. 돼요. 결국은 이제 S51 본질은 결국은 석유 화학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2022년도 이후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내리막 이런 부분을 거뒀었죠.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없습니다. 뭔가 여기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있으면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정말 대선에 대한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네. 또 웃음이 나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빠르게 박빙이다 했는데 또 분위기는 트럼프 쪽으로 가니까요. 뭐
응원하시는 분이 이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튼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SOL 볼까요? 네, SOL 같은 경우에 68,800원의 비중 자체는 30%이기 때문에 단일 종목 비중으로서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 비중 20%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오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외인 기관 양매수가 지금 3거래 연속해서 올라온다 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면서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실어주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3거래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보시면 양매도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워낙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바닥 탈출하는 신호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68,000원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는 아니겠지만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에 지금 보시면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쪽에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2분기, 1분기에 4,500억, 2분기에 1,600억, 3분기에 얼마가 됐을까요? 3분기에 영업적자 4,149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대략 한 4.2불에서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올라가서 한 5불 정도는 되어야 수익권이 나오는데 현재 복합 정제 마진 수준 자체는 대략 한 3불대 이런 부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수익성 부진 여파가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최근 올라오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네. 좀 그 양매수로 인한 좀 기술적인 반등 이런 부분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선다 아니면 지금 업황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 이런 부분 찾기는 전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 부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 거의 80불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70불대 초반까지 지금 빠져버렸잖아요. WTI 기준으로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오히려 상방보다는 지금 하방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런 1차적인 뭐 이런 그 석유나 화학이나 뭐 이런 네. 쪽 같은 경우 철강이나 소재단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때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부 반사익에 대한 수혜 뭐 이런 부분보다 차라리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을 볼게요. 68,000원이니까 좀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목표가는 64,000원까지 기존 전 고점 라인 때까지 형성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57,000원, 56,900원까지 지금 빠지는 부분 나왔으니까 손절가는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5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기록했던 고점 64,000원 각각 말씀드리니까요. 좀 저희가 샀던 가격 이상 윗선에서는 비중 자체 30%를 좀 줄여나가는 관점에서 64,000원까지 1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000원까지 좀 줄여 나가시고 단일 종목으로는 좀 가격대가 높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